안녕하세요. 나리랑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숨과 심장이 멈추고 나서 마주한 세상과 주마등이 스치며 다시 의식이 돌아온 이야기입니다. 저는 발작을 일으키며 괴로움에 몸부림치다 어느 순간 말도 안 되는 평온함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유일하게 느꼈던 괴로움은 내가 숨을 쉬고 있다는 것. 저에게 계속 숨을 쉬라는 소리가 들리기는 했지만 너무 괴로웠기에 저는 숨을 점점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저의 숨은 완전히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상한 감각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감각을 벗어난 무언가였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완전한 자유의 느낌과 함께 울림, 파동을 통하여 모든 존재가 느껴졌습니다. 또 그 존재가 아무 이유 없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와 함께 이 모든 존재들은 각 개별로 존재함과 동시에 모두 하나라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저 존재 자체로 충만하고 자유로우며 행복했고 존재하는 순간순간이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주마등이 스쳤습니다. 그때 주마등을 처음 느꼈는데 주마등은 이미지가 보이긴 하지만 그것은 봤다기에는 너무 찰나의 순간이라 인간의 시각기관으로 그것을 인지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주마등은 눈으로 보는 느낌이 아니었습니다. 스쳐 지나간 이미지는 거들 뿐 그냥 자연스럽게 제 안으로 흘러들어와 그 뜻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느낌인 것 같습니다. 설명하기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느꼈던 순간들 모두 살면서 인간의 감각기관으로서 겪는 경험들과는 완전히 동떨어져 있는 느낌이기 때문에 지금 말한 것이 지금의 저로서는 최대한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 본 것이지만 어떠실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그렇게 주마등이 스쳤고 그 주마등이 스치자 누군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너 이대로 죽을래? 그것은 제 평생의 소원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겪은 형의 폭력으로 시작된 극심한 우울감. 그래서 매 순간 죽기를 바랐지만 전 겁이 너무 많았기에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죽고 싶단 말을 입에 달고 살았지만 죽지 못했기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런 저는 알 수 없는 사고 같은 것을 당하여 기나긴 고통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죄책감도 없이 삶을 끝내고 싶었지만 그런 일은 저에게 오지 않았기에 저는 어쩔 수 없이 이런 삶도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찾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과정 역시 너무 괴로워 죽고 싶다는 말이 계속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아무것도 모른 채 살아가는 것은 더욱 괴로웠기에 저는 끊임없이 헤맸고 뉴질랜드에 오게 되며 드디어 그 해답의 실마리를 잡을 수 있을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평소에 저라면 무조건 죽는 것을 선택했을 겁니다. 하지만 주마등이 저에게 보여줬습니다. 제가 그 괴로운 순간들을 밟아나가며 나를 위해 살아간 순간들, 내가 나로 살아가기 위해 발버둥친 그 순간들을 봐버렸습니다. 전 알아버렸습니다. 제가 얼마나 살고 싶었는지, 어떻게든 스스로를 위해 행복하게 살기 위해 악착같이 노력했는지를, 그 모든 걸 죽음으로써 놓지 않은 이유는 단순히 겁이 많았던 게 아니라 스스로를 위해 살고자 하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그랬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저에게 죽을지 물어본 무언가를 향해 대답했습니다. 나 살래. 대답을 하니 현실에서 눈이 떠졌습니다. 눈을 뜨니 머리 위에서 직원 2명이 울고 있고 나머지는 저를 기준으로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아까까지 겪었던 일들이 5분 정도 되는 시간이라 생각했지만 시계를 보니 쓰러지기 직전 직원들끼리 얘기를 나누기 위해 둘러앉은 시간으로부터 1시간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다들 넋이 나가 있는 듯하여 저는 없는 기운으로 손을 들어 직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저 괜찮아요. 직원들은 제가 일어난 것에 안도하면서도 저의 상태를 걱정했습니다. 저는 이제 괜찮다며 다른 직원들을 진정시켰고 시간이 밤 11시가 넘은 상태였기에 자러 가자 말했습니다. 저는 몸에 힘이 없어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 방으로 옮겨져 침대에 누웠고 그 이후 모두 각자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제가 다시 살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부디 내일도 제가 눈을 뜰 수 있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마치고 저는 잠에 들었습니다. 다음날 눈이 떠졌을 때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느껴졌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저 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자 감사한 일인지를 처음 느꼈습니다. 그렇게 다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다행이었지만 한번 죽었다 살아난 것은 커다란 반동을 가져왔습니다. 일단 걷는 것도 힘들 정도로 몸의 기운이 사라졌고 관절들은 부서질 듯이 아팠습니다. 특히 발목이 너무 아파 서 있으면 거의 잘린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아팠습니다. 하지만 꼭 나쁜 것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른 곳에 비해 근육이 굳어있던 어깨 등의 부위가 많이 부드러워졌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변화는 가슴이 정말 뻥 뚫린 것처럼 개운했고 숨만 쉬는 것으로도 시원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아픈 곳이 훨씬 더 많았기에 평소에 비해 생활이 많이 힘들어지긴 했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아예 몸을 가눌 수 없었습니다. 해가 떠 있을 땐 그나마 조금이라도 걷고 움직일 수 있었지만 해가 떨어지면 몸도 아예 안 움직이고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밤이 되어 제가 방바닥에 널브러져 있으면 동료 직원이 저를 업어 방 침대에 눕혀주곤 했습니다. 그런 저를 케어하느라 동료 직원들이 정말 고생 많이 했고 참 감사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지금 그렇게 바쁜 상황은 아니라지만 저 때문에 일을 하는데 번거롭게 하는 건 아닐까 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같이 일하던 한 일본인 직원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리랑님, 전 리랑님이 같이 일을 돕기 때문에 고마운 줄 알았는데 그날 리랑님이 쓰러진 걸 보고 리랑님이 뭔가를 해줘서 고마운 게 아니라 옆에 있어줘서 고마운 거란 걸 알았어요. 그 말이 참 고맙고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울림도 있었습니다. 한 번도 사람이 그저 존재하기에 감사하다는 생각을 태어나서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이런 게 좋다. 이런 게 싫다. 항상 사람의 성격, 성향을 판단하고 좋은 사람, 나쁜 사람으로 나누며 저도 모르게 인간관계에서 득실을 따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잣대는 남뿐만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도 이어졌었습니다. 난 이래서 남들보다 나아. 난 이런 부분들이 남들보다 나빠. 이런 식으로 비교하고 자신의 좋은 부분과 나쁜 부분만을 생각하며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 값을 매겼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인 직원분의 말이 참 순수한 사랑으로 느껴지며 왜 나는 단 한 번도 나를 포함한 모두가 그저 존재만으로 감사한 것이란 것을 몰랐는지 애석하기도 했지만 드디어 그것을 알게 된 것이 한편으론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말만 들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거의 모든 정직원분께서 제가 쓰러졌었던 이야기를 듣고 찾아와 걱정과 응원을 해주셨습니다. 그중 제가 주로 같이 일하는 정직원분인 주방 셰프님은 제가 쓰러진 소식을 듣고 저에게 찾아와 저에게 자기도 쓰러져 봤다며 너가 느낀 게 어떤 것인지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경험을 얘기하시기 시작하셨는데 셰프님께서는 자기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천식이 너무 심해서 밖에 나가지 못했는데 그때마다 어머니가 강제로라도 끌고 나가서 몸을 움직이도록 했다고 합니다. 처음엔 괴로웠는데 그렇게 움직이니 점점 몸이 건강해졌고 덕분에 천식이 나아 좀처럼 숨쉬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고통이 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숨이 안 쉬어지는 두려움 때문에 가만히 있었기에 천식이 계속되었지만 어머니의 도움으로 마음먹고 움직이니 변화했다며 제가 힘든 것도 다 마음의 문제고 힘들다고 가만히 있지 말고 운동을 하면 몸이 다시 회복될 거라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솔직히 그거랑 이거랑 좀 다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한때 천식이 심하셨었기에 그 고통이 얼마나 괴로운지 어렴풋이 알지만
천식으로 숨이 안 쉬어져서 쓰러진 거랑 심장과 숨이 멈춰버린 것은 극명한 차이가 있지 않나요? 셰프님의 말을 들으면서 뭔가 너무 아는 척 하려 하는 느낌이 들었지만 그래도 나한테 좋은 말씀 해주시려는 거니까 안 들어도 되는 부분은 흘려들었습니다. 그렇게 2, 3주 정도 지나 곧 관광객이 올 날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만 제 몸은 아직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일해야 하는 시기였기에 셰프님은 제 상태를 물어보았고 전 아직 상태가 좋지 않다고 말씀드리자 셰프님은 아직도 마음을 안 먹었냐고 다 네 마음 문제라며 저에게 짜증을 내셨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